혁신교육과 평생학습과 마을공동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 지역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그곳에서 되게 교육이 갖는 역할이 되게 크고 이분들과 같이 어떤 내용으로 사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는 앞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분야의 활동가들끼리 아예 장을 마련하자라고 이게 시발점이 된 거니까. 가정부 이렇게 미리 시간을 참석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죠? 제 꿈을 가지고 저희 마을을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꿈을 가지는 동력을 심을 수 있을까? 혁신교육을 할 때 지역사회는 어떻게 학교와 연계를 할까? 그래서 시민이 만들어서 학생들과 만나는 시민 참여활동입니다. 체험학습의 장이 있는데 그곳마다 4명, 5명씩 시민들이 모여서 학생들 1,500회 수업을 만드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운영되어지는 것에 연계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서 아니면 공동체에 필요로 하는 그 자원을 마을의 다린분들이 마을분들 또 아이들 함께 만나시고 학교 안에서의 숙제를 끝나지 않고 그 마을로 확장되면서 평생학습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에요.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익히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을 공동체도 하나였고 평생학습도 현재는 혁신교육에 양평만의 독특한 지역 특색 살린 공통 교육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열의가 있으시고 이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기관이 함께해서 각각의 그 역할과 그 기능과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높여보자라는 뜻으로 공동체 분과와 평생학습의 이런 세 가지의 연리지를 보면서 무언가 실질적이고 현실에 가까운
어떤 제도적인 변화와 협업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함께 듣는 그런 기회를 맛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양평도 곧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고민해 보면서 이번 열리지 포럼에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을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과위원님들께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현장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지 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싶습니다. 그 열리지 이 축제에 바라는 거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의 그 혁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안 사항을 보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인데요.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양평 관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을 좀 반영된 사이트 운영이면 좋겠다. 연령별로도 이렇게 궁금하고 프로그램 성격별로도 궁금하고 지역별로도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기가 좀 용이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은요,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이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기관이라든지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양평 군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세대가 그리고 모든 영역이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안드린 것들이 현실적으로 현실화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는 다른 분과와의 소통을 통해서 인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과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다 보니 장벽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다른 곳을 벤치마킹 가서 어떻게 소통하고 연계되는지를 배우고 있지만 이 선진적인 사례가 곧 우리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청소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이거에 대한 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같이 서로 책임을 지면서 소통을 해보자,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자라는 그런 열리지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의 입장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소통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청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으로 좀 집중돼 있던 사업이 유아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러니까 양평 군민 전체를 위한 다양한 계층으로도 사업이 확대되는 것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우리 평생학습이 어떻게 열리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주셨던 의견이 지금 평생학습에서 그 주민분들의 어떤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계속 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을 공동체도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똑같은데 평생학습과 마을 공동체에 중복되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좀 통폐합하고 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활동 사업비를 한 곳에서 좀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분배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평의 귀촌 인구가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어린 20대 이하의 연령은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은 되게 큰 폭으로 1년에 한 1,800만 명가량 작년만 해도 늘었다고 하는데 기촌 인구를 위해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로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책을 같이 평생학습과 마을 공동체가
공동체가 열리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혁신교육이 어떤 열리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평생학습 지역의 인적 자원을 마을교사로 또 혁신교육에 투입을 해서 마을교사의 공신력은 혁신교육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인증을 해주자 지역에 있는 인재분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에 마을교사로 투입돼서 교육을 변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미 평생학습에서 많이 만들어 놓은 인력풀을 가지고 그 인력풀을 갖다가 어떻게 검증을 해서 마을 교사로 학교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예산이 좀 더 많은 혁신교육 쪽에서 담당을 해주시면 마을 교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 같고 학교 교육 현장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늘 뭔가 지역의 어른들만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경우는 가장 잘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학생 교사를 개발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좀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평생학습과 마을공동체의 혁신교육 열리지인데요. 평생학습이든 혁신교육이든 마을공동체든 모든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쪽에서는 이제 인력자원조사나 발굴, 데이터베이스를 평생학습 쪽이 맡고 전문가와 마을교사를 양성을 하고 이 마을교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혁신교육 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불러일으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공동체는 근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우수 사례로 이제 강연을 들었던 그 포천의 장독대 마을처럼 자기개발 동기 및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을 주민들께 많이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저희 그 분과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평생학습센터와 양평군 혁신교육 센터 그다음에 어울림센터에서 다 같이 세 군데서 할 거는 양평군 토탈 교육 플랫폼 전체 교육 그 인프라를 갖다가 다 모을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어떤 창구는 필요하다, 플랫폼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월 1회 정도 양평군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준비 모임이 이 열리지 실천 포럼 이후에 진행이 되면 어떨까? 바로 그것을 첫 발로 시작을 해서 움직이면은 열리지가 조금 더 앞으로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학습 모임에서 제안하기 이전에 먼저 학습으로 진행되면서 관점을 했던 거는 마을들이 서로 다 다르더라. 인구 구성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동쪽 끝과 서쪽 끝의 그런 계층 간의 그런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마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들을 이해하면서 그 마을에서 있는 사업들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각각의 특장점을 갖는지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이런 관점에서 분과 참가하신 분들의 각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로서 활동했던 활동가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열리지 같은 자리도 그런 자리의 일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한두 명의 활동가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흥할 수 있지만은 그분들이 다른 직위로 간다든가 떠났을 경우에 이 마을 사업이 급격히 쇠락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을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두 번째 무게로 저희가 제안을 잡았고요. 마을 단위의 추진위원장 같은 제도를 만들면은 지속 가능성에 조금 더 도움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답은 주민에게 있다. 사람에게 모든 답이 있고 그 자원은 마을 안에 있다. 양평은 굉장히 독특한 곳이죠. 서울에 가까이 인접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계속 이주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마을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마을 안내서를 솔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마을 안내서, 그다음에 실용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기 삼성1이나 문호5리 같은 경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아무리 열심히 키워놔봐도 마을에 일자리가 없거나 우리 군 내에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은 다시 도시로
역귀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개군 같은 경우 보면은 젊은 청년들의 모임들이 통해 가지고 이런 재능들이 지역과 만남에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일들도 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제안사항이 될 것 같고요. 양평에서 보니까 신설 공동체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서로 신생됐지만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떤 제도 속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선배 공동체들이 또는 관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이드를 해주신다면은 조기 정착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만들어지는 건물들 곳곳에 많이 있는데 정말 유휴공간은 많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이런 유휴공간은 많은데 오픈이 쉽지 않다. 과거의 관리적 방식들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군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군의 시설들이 민간에게 더 많이 특히 공동체에게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동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안 2번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궁극적으로 꿈꿔왔던 게 마을 공동체와 평생교육, 혁신교육 세 개의 교육 사업들이 하나의 나무로 이어지는 열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무 세 개가 모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각 나무 안에 있는 물관과 채관이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열리지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열리지는 특히 중요하다고 저희 분과원들이 공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 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거는 나 말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거기서 얻은 상당히 깊은 연대감 같은 것들을 아마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런 연대감 속에서 상호 교류가 참 절실하게 필요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 이번에 우리 각 해당 부처의 주무관부터 포함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렇게 밤늦게까지 중간 지원 조직에 계셨던 중간 지원 센터에 계신 분들 굉장히 늦게까지 챙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희 분과에서 마지막으로 각 분들한테 마치면서 소감과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날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날 참가하신 9분 중에 9분이 거의 전원이 앞으로 우리 분과 모임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계속 참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열리지 포럼 이후에도 분과 학습 모임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계곡면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촌장으로 섬기고 있는 차희성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계곤초등학교 졸업하는 친구 중에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교사가 되겠다는 거죠. 왜 선생님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는 선생님이 돼서 다시 계군초등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 뇌리에 오래 남아서 계군이든 양평이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선순환이고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귀촌하신 분들도 함께 더불어서 융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중에 작년에 이제 드디어 계군에 역사문화 연구 동호회를 만들고 그 어르신들 또 지역에 계신 주민들을 역사문화 해설가로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계군초등학교가 교과과정에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지역에 있는 특산물 또 문화유산들을 같이 어울러 다니면서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숭실대 수학과하고 연계해서 그 교수님들이 오셔서 창의력 수학 연산하는 것 아니고요. 또 입시 수학 아니고요. 창의력을 위한 강의를 이제 계군초등학교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오셨지만 보조 강사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고 이제 그분들을 2학기에는 주강사로 양성해서 지금 그분들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계군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그때 시흥시 사례에 시흥에는 땡땡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땡땡땡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시흥에는 좋은 어른이 있다. 저는 이 열리지 이 시간을 통해서 양평에는 좋은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너도 나도 많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좋은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여기저기에서 다시 개군으로 돌아오고 양평으로 돌아와서 이 지역에 든든한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열매와 찬란한 열매들이 많이 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관계에 연관된 일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협동화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했을 때 예전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전에 행정가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전이 행정가가 그림을 그렸으면 그거는 실패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협동화라는 거는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함께 그려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는 것보다 우리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을 그려나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나라고 싶고요. 우리가 다 아는 미켈란젤로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는 거장이 된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것은 덧붙이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잘라내는 것. 그것이 거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협동을 어떻게 해서 잘 그려내는 과정에서 우리 가치를 줄 때 가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 그랬을 때 그 과정을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제도,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덧붙여서 우리도 양평의 거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 작년에 어울림 공동체 첫 단계인 예비마을 시작하는 새내기입니다. 열리지 실천 포럼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3번에 걸쳐서 밤늦게까지 참석해서 토론하신 우리 위원님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학교 교사를 평생 마친 제가 이번 처음으로 열리지 실전 포럼에 참석하면서 교육에 대한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열리지 실전 포럼에서 얻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앞서서 경험한 그런 선배님들 만난 것이 정말 큰 소득입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삶으로 경험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또 만난 것, 다시 얘기하면 좋은 분들, 사람을 만난 것, 이것이 가장 저에게는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현 1, 2 마을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명을 받고 그러는데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알고 보니까 글을 쓸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10분이 넘어요. 그래서 이 글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해서 광양 행복학교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1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배우시는 중에 93세 되신 할머니는 이렇게 배우는데 너무 재미있고 좋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에서 오신 베트남 분인데 아기 난 지 얼마 안 돼 100일도 안 되는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안고 젖 먹이면서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열리지 실천 포럼에 와서 얻은 게 또 있는데요. 저는 저만 그런 글을 가르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평생학습센터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런 교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교육체육과 과장님이 그 팀장님이 이런 교재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런 교재를 엄청 많이 얻은 것, 그것이 또 소득이고요.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내년도에 문해 그 교육인 문해 교실 요것을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 내에 글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 우리 마을에도 몇 분 계시지만은 그 면으로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해 교실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